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에잇의 정성일입니다. 여러분 최근 수입 자동차 중에서 국내에 자주 보이는 볼보 자동차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을까요? 아닐까요? 저도 오늘 한 소식인데 상장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볼보 자동차가 이달 말 유럽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가 보도했습니다. 신에 따르면 볼보의 최대 주주인 중국의 지리홀딩은 현지 은행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스톡홀름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 최소 200억 달러의 시장 평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지리는 2018년에도 볼보 상장을 추진했던 적이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및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저평가 등을 이유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3일 이후 7거래일 동안 17%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도 4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을 독식하며 83% 넘게 급등했던 지난달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들이 오는 23일부터는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인 SK케미칼이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매각해 특별 배당을 하라는 주주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도 오버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8일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되는 물량은 394만 8,100만 주, 전체 상장 주식 수의 5.16%를 차지합니다. 앞서 3개월 의무 확약 보유 확약이 해제된 지난 3월 18일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4.69% 급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수소 산업이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 등 코오롱 그룹의 상장 자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는 지난달 초 대비 약 20%, 많게는 60%씩 올랐습니다. 본업이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수소라는 신산업 테마까지 가졌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공통점입니다. 자회사가 치고 나가자 코오롱그룹의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효성그룹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것처럼 코오롱그룹의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오롱그룹의 맏형이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주가는 이달 초 대비 22.26% 급등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난달 초보다 61.9% 급등했습니다. 이는 수소차 탱크 부품용 소재와 수소차용 하우징 소재를 개발 중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 움직임을 알려면 아마존의 주가를 봐라. 상당히 재미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마존의 현재 주가와 약 5개월 후에 코스피 주가가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말 종가 기준 시차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상관 개수가 0.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아마존과 국내 주요 수출 기업 간의 공급 사슬 관계에서 주가 선행성의 이유를 추론했다고 하는데요. 이 추론 결과 5개월 전 아마존 주가가 올랐다면 시차를 두고 국내 기업의 수출 개선이 지수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말 아마존 주가와 5개월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면 추석 연휴 이후 올 연말까지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코스피 지수로 대입해 보면 연말까지 박스권 속 기간 조정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세계 반도체 팹 장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그중에서도 한국 내 투자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올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5조 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액 예상치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내년 투자액은 더 많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세 등에 힘입어서 1,000억 달러, 약 117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는 300억 달러, 약
35조 원 정도가 투자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 P3 라인을 짓고 있는데 삼성의 투자가 국내 반도체 장비 투자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차세대 기술로 망간 비중을 높인 하이망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망간은 지금 양극재 내 10에서 20%를 차지하는 망간 비중을 60% 이상 끌어올린 소재인데요. 니켈 비중이 80%인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망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입니다. 아직 상용화한 곳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수년 내 상용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간은 니켈 가격 대비 10분의 1 수준이고 매장량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나오면 기존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져서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소재 혁신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에코프로비엠, SKC 등 하이망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의 황지원 P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B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오늘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국내 1차 백신 접종률이 미국과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또한 지난주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경련난과 생활고를 겪다 목숨을 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건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단계적으로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데 관련 업종으로는 여행, 항공, 카지노, 정유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대한항공, 강원랜드, S-오일 등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카지노 관련주와 정유주인데 강원랜드와 S-오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랜드입니다. 역시 국내 카지노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위드 코로나로 영업만 정상화되면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별 방문 예약자는 코로나 이전 일평균 방문객 수준인 8,000명에 달하고 있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비카지노 부분의 호실적도 기대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해외 도박 규제 강화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여행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 영업 시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 호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3, 4분기 매출은 흑자 전환함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오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 관련주는 피크아웃 논란이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 주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배럴당 5.2달러로 19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석유 제품 수출이 통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정유 설비 정상 가동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전환경집행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 설비의 50% 가까이 셧다운 상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난방유 성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있어 등 경유에 의한 정제마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 위드 코로나 달성 시 항공유 수요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추정 컨센서스는 2조 1,488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대하며 카지노와 정유주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황지원 PB였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리오프닝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으로는 강원랜드와 S-오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 주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 특징주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시황센터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혁 캐스터. 네, 어제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가장 많이 산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어제 1,47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이틀째 매수 1위에 랭크시키고 있는데요. 시세도 0.7% 오르면서 7만 7천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3위 보시면 같은 반도체 투톱 종목인 SK하이닉스에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탑5 목록 안에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매수 물량이 많고요. 어제로서 외국인들 나흘째 사고 있습니다. 어제 금액은 500억 원 정도 하이닉스 담았습니다. 크래프톤이 2위였고요. 셀트리온이 4위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임시 주주총회 기대감에 어제 주가가 3.6%나 밀어 올려갔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3사를 합병할 계획인데요. 어제 여기에 따라 셀트리온 삼형제 일제히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5위에 위치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이렇게 5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들 전부 상승이 나왔고요. 두 자릿수 급등한 종목도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세를 많이 썼던 종목이 CIS였는데요. CIS는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LG엔솔은 전고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CIS 여기에 따라 16%의 급등 양상 보였고요. 1위는 LNF, 2위는 HLB, 3위에 유바이오로직스가 랭크됐습니다. 한국 BNC는 안트로퀴노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안트로퀴노놀 관련주로 어제 역시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양매수가 4흘째 유입되고 있네요.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의 카카오 그리고 3위의 네이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부담입니다. 6일째 이 두 종목 팔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어제 카카오의 상생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내 매도 탑5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도 물량도 많습니다. 어제도 유일하게 이 가운데서 1,0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어제 1.5% 빠졌고요. 네이버도 0.5%가량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40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2위의 LG화학, 5위의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도 매도가 펼쳐졌고요. 카카오뱅크가 4위였습니다. 최근 9거래일 동안 8거래일 내내 매도 보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천보, 2위가 셀트리온 제약이었고요. 하나마이크로는 악성 루머에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15%나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이번 주 체결하기로 했던 디램 위탁 계약이 미뤄졌다는 뉴스가 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회사 측의 해명 공시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매도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기관보다 6배가량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 아래로 상하프론테크 위치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는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역시 5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TF가 출범을 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지난 월요일에는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들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대한항공은 0.3%가량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2위는 삼성 엔지니어링, 3위는 크래프톤, 4위는 SK였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 오랜만에 5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리온이 들어온 건데 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됐죠. 기저 부담과 원가 부담이 함께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시세 4% 좋습니다. 기관 나흘째 매수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 기관이 산 종목들 전부 2%에서 7%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동진세미캠에는 유일하게 1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유입했고요. 2위 솔브레인까지 반도체 부품주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업종별로 어제 기관들이 코스닥 전체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3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29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매수가 4흘째 유입하고 있고요. 엔터주인 SM, 오스코텍이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입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달리 반도체 투톱 종목을 나란히 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LG화학과 카카오에도 양매도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SUV, 경영 SUV인 캐스퍼가 사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0.2%대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피 5종목 가운데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도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가 1위였는데요. 지난 7월에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한때 메타버스 붐을 타고 시세가 99,000원까지 치솟았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흘러내렸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메타버스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7%대 급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기관은 매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580억 원 이상의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아래로 LNF와 상하프론테크 위치했고요. 경기재개주인 파라다이스가 4위였습니다. 그리고 5위의 NK맥스까지 이 두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코스닥에서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홀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그동안 좀 종목별로 너무 차등되게 한쪽으로 좀 쏠리면서 많이 올라간 현상들이 좀 나왔는데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석유화학 쪽에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골라봤고요.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주로 이제 생산하는 거는 글로벌에서 이제 MS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화방지 자체는 PE나 PP, ABS라는 주로 플라스틱의 종류에 들어가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관련된 그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격들이 좋아지면서 화학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송원산업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플라스틱에 대한 그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첨가제가 좀 산화방지제가 들어가야 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더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산화방지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석유화학 쪽에 많은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들의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은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는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핀 원재라는 게 있는데 결국엔 그쪽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쪽에 있는 코팅 관련된 것들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의 수요도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고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지만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쯤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들어가 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은 2만 원, 19,850원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면 연기금 쪽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쪽에서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9월 초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 좀 달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늦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가는 2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송원산업을 준비하셨는데 산화방지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권희 차장님, 네. 지난주 SKI 테크놀로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리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에코프로 BM이 10조 1,000억 관련된 수주를 이제 SK 이노베이션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그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소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분리막으로는 뭐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과점 상태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성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제 목표가는 28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정고점이 2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속도는 조금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25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신 소장의 시그널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그룹을 갖고 오셨는데, 자, 오리온 하면은 초코파이 아닌가요?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그래서 상당히 식품과 이 제과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최근에 백신 기업에 투자를 했네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녀석이 있다. 2탄입니다. 예. 오리온 제과 기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재미없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오리온 들어가 보면은 주주 현황이 오리온 홀딩스 외 6인이 43.80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리온 홀딩스 외 6인인데 밑에 보면은 담철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네. 0.5%. 근데 오리온 홀딩스가 37.37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리온 홀딩스로 다시 들어가서 그 37.7이 뭐냐? 이화경 외 6인이에요. 오리온 홀딩스의 63.85%를 갖고 있는 거는 이화경 32.63, 담철곤 28.73. 밑에 아마 담씨 분의 자녀들인 것 같죠? 담경선, 담서원, 네. 허인철까지 있죠. 이렇게 이화경 외 6인이 63.85를 점유하고 있고 그 63.85를 점유하고 있는 오리온 홀딩스가 다시 오리온을 43.80%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담씨에 주목을 해요. 담씨. 담씨요. 네. 담씨? 우리나라에 있나? 초록창에 한번 쳐봐야 되겠죠. 담씨 잘 없는데 누구지 저게? 막 이럴 거예요. 왜 담씨일까? 화교 출신이거든요. 화교요.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오리온이 그렇게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고 중국에서 초코파이를 하오리오이라는 좋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파는 이유. 그리고 오랫동안 공들여가지고 학교 운동장 지어주고 맨날 행사해주고 그렇게 다졌던 이유. 그리고 화교를 회장으로 앉힌 이유. 여기랑 연결선이 있는 거죠. 큐라티스라는 백신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큐라티스라는 백신 기업에 투자했을 때 여기서 중국의 산둥 루캉 하오리오유 이거 또 나오죠. 하오리오유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생물기술 네. 개발 유한공사를 설립했는데 결국 이 회사를 통해서 중국 바이오 시장을 점령하려고 요걸 하는 거죠. 지금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결국 중국 사업에서 성공을 했고 중국 사업 비중이 높고 화교 출신인 담철곤 회장님이 회장님이시고 거기다가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초코파이에 중국 이름이 하오리오유를 넣는 산둥루캉 하오리오유 생물기술 개발 유한공사를 통해서 중국 바이오 사업을 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사업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바이오가 잘 되니까 바이오에 쟤네 그냥 바이오 잘 된다니까 아무거나 그냥 사가지고 끈도 없는데 맨 땅에다 헤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테마로 뭐 조금 가면은 잘 되는 거지 거품으로 예. 무너지면 끝나니까
근데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녀석인 거죠. 예. 네. 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제약과 바이오에 상당히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게 됐나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사업 비긴즈 살펴보면 네.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예.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꿨어요. 정관에다 제약바이오 사업 추가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업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월 달에 중국 바이오 기업 산둥 룩항의학 합자법인을 설립했는데 바로 아까 합자법인 설립된 그 이름이 산둥 룩항 하오리오유가 좋은 친구예요. 초코파이의 그 중국 이름이에요. 예. 하오리오유 생물기술 개발 유한 공사를 설립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5월 달에 바로 성과가 나오죠. 국내 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 지노믹트리에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50억 원을 투자한 걸 어떻게 활용했냐? 지노믹트리가 산둥 룩항 하오리오유 생물기술 개발 유한 공사를 통해서 대장암 진단 키트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이에요. 아, 네. 이게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조기 진단용 기술 사용에 대한 계약금이라던가 사업 진행에 대한 마일스톤, 사업이 진행돼서 기술 계속 그 중간중간에 받는 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임상 시험이 끝나고 이제 완제품이 출시가 돼서 매출이 발생되면은 로열티를 또 받아요. 경상기술료라고. 그래서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를 받는 거죠. 보통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RO를 성공하게 되면은 네. 받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저기 유한양행이 그 제노스코에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물질을 들여가지고 가공을 한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다 팔았죠. 근데 얀센이 글로벌 임상시험을 하는 조건이죠. 임상시험 단계가 이상 뭐 2A, 2B, 3 갈수록 유한양행은 기술료를 받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완제품이 나와가지고 출시가 돼서 팔리게 되면 로열티를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인데 그래서 로열티 지급이라든가 마일스톤 지급 합의를 딱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는 경남제약이 거의 무너질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예.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났고 뭐 BTS도 레모나 선전하고 이랬는데 경남제약의 스테디슬러죠. 상큼한 비타민 레모나산 요 비타민 원료랑 오리온의 젤리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하리보랑 쌍벽을 이룰 수도 있어요. 오리온의 뭐죠? 마이구미 다들 씹으시잖아요. 그 포도맛. 네. 그 구미 제조 기술을 합쳐가지고 비타민 레모나산 구미를 내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오리온이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무슨 욕심이 있는 것 같나요? 자,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 있죠. CJ 제일제당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비비고라는 브랜드 하나로 농심의 신라면하고 오리온의 초코파이 단일 브랜드를 제치고 비비고 만두가 1위로 올라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가정간편식이다, 바이오다, 뭐 다 하잖아요. 물론 CJ 제일당이 하는 바이오는 레드 바이오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저번에. 걔는 그린 바이오를 하고 있죠. 근데 레드 바이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하고 종합식품 기업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오리온도 물론 컸지만 오리온은 제과 사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LG생활건강처럼 음료 사업도 하고 싶고, 그렇죠? CJ 제일장처럼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가정간편식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오리온은 오로지 초코파이, 뭐 오감자, 마이구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 사업을 하고 싶어서 물을 손댔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남제약이랑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오리온도 지금 종합식품 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식품이지만 그 안에서 제과 사업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CJ 제일제당이나 뭐 다른 회사들처럼 더 다변화해가지고 종합식품 기업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리온이 변신에 성공을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한 단계 레벨업 할 수밖에 없겠죠. 제과 사업으로서 평가를 받는 지금 이 주가에서 매출이 다변화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겠죠. CJ 제일제당도 그랬죠. CJ 제일제당 당이 뭔가요? 설탕이잖아요. 설탕 만들던 회사가 지금 이 종합식품 기업까지 크니까 주가가 그동안 저만큼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도 그런 욕심이 있고 거기를 더 나가서 얘네들은 레드바이오에 손을 댔죠. CJ 제일제당도 지금 레드바이오는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뭐 1000랩을 인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이런 백신이나 진단 키트, 가장 코로나19 때 보면은 백신 진단 키트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화이자나 모더나 아니면 시즌의 진단 키트. 이런 레드바이오 쪽을 오리온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쪽이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 오리온은 굉장히 성공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리온이 미국과 유럽이 아니고 중국에서 바이오 사업을 하는 이유 좀 더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담철곤 회장님이나 중국 설명을 안 드렸을 때는 이거 다들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미국의 모든 기업이 다 모여 있고 영국 자 이번에 뜬 기업들 누구예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백신 개발하는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화이자. 그다음에 화이자는 워낙에 그 비아그라로 컸던 기업이고. 근데 모더나 아니면은 뭐 노바백스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 떴잖아요. 예. 근데 다 그게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서 나왔잖아요.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에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도 그런데 중국은 아닌 거 아니야? 왜 선진국을 놔두고 저기를 하지? 근데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리온은 중국에서 제과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려면 관시 문화라는 게 있어서 마음을 열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 연필 한 자루도 사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치과를 그 무슨 치약 칫솔을 무슨 저 그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중국 인구한테 하나씩 팔면 대박 나겠다고. 칫솔 하나를 팔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알면 칫솔도 안 사줘요. 이쑤시개 하나도 안 사줘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그동안 다져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얻는 거죠. 아, 오리온이 이번에 진단키트 파신다고요? 아, 오리온 우리 그동안 초코파이 20년 동안 잘 먹었는데 항상 믿음직스럽고 그렇습니다. 진단키트 파신다고요? 또 물건 좋겠죠, 뭐 오리온.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중국에 대한 강한 배경이 있고 담철권 회장이 화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해를 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산둥 룩항 하오리오유 생물기술개발유한공사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너무 길어 이거. 예. 지노믹트리에 투자했을 때 지노믹트리는 조기 진단 그러니까 시젠처럼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고 뭐 시젠은 물론 저기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떴고 얘는 이제 암 조기 진단,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인데 그 다음에 최근에 투자한 큐라티스는 백신이에요. 지금 코로나 백신도 지금 mRNA 방식으로 만드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는데 큐라시스가 들어가 있어요. 큐라티스가. 근데 이 두 회사 대장암하고 그리고 큐라티스는 mRNA 백신 하지만 지금 원래 오리온이 노리고 하는 거는 결핵 백신이에요. 결핵 백신. 결핵 백신을 국산화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근데 왜 결핵 대장암을 선택했을까? 아까 중국 바이오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잠재 결핵 보균자 수만 3억 5천만 명에 달하고요. 결핵을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뭐라 그럴까? 위생 상태나 이런 거 뭐 우리도 뭐 무슨 저기 막 뭐 발 씻고 막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 중국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결핵 그런 위험이 더 높고 그다음에 중국인도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어요. 중국에도 막 맥도날드나 이런 것들이 막 침투하면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은 대장병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발병이 많이 됐어요. 대장암 환자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 백신 쪽에서 큐라티스를 선택한 거고 대장암 진단 키트 쪽에서 지노믹트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꼽아서 결핵 대장암을 선택한 이유가 중국의 환자가 급증하거나 중국에서 아주 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을 왜 유럽, 미국을 놔두고 중국을 선택했냐 이 배경을 알면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중국 바이오가 우리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중국 바이오가 지금 그것도 열리잖아요. 무슨 유럽 임상 종양학회 이런 거 열리는데 보면은 중국 바이오들의 내놓은 성과가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 바이오니까 뭔가 성과를 내도 뭔가 이거 결과도 안 믿고 식품 쪽이랑 똑같이 야 임상 결과도 뭐 약간 조작됐을 것 같고 너네 약간 성과 부풀리고 막 이런 그 인식을 제하면 되게 성과가 중국 바이오가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시장의 기술력이 예. 얘네가 그래서 중국 바이오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가 지금 중국을 택하고 결핵 대장암을 택한 이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사업을 건드린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처럼 이 오리온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본업인 제과 식품 쪽은 어떻습니까? 매출 한 2조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네, 지금 오리온이 살아나고 있다고 중국 법인의 실적이 네. 2021년 초반에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이 오리온의 주가가 오리온 홀딩스 말고요. 오리온 홀딩스랑 오리온은 인적 분할이 되어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회사가 상장되어 있죠. 그 전에 예전에 오리온의 주가의 역사를 보려면 오리온 홀딩스의 차트를 보면 되고, 근데 분할되고 나서 오리온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빠졌고, 오리온은 이제 계속 그 유지를 해서 2020년에는 좋았어요. 근데 2021년 초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 법인 실적이 돌아서면서 주가도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중국 법인 제과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그리고 지금 얘네가 저기를 갔잖아요. 인도를 갔잖아요. 지금 인도.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근데 뭐 인도 쪽을 지금 공략하려고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인도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코로나19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시험 가동한다던가 이런 거에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인도는 너무 심했잖아요. 겐지스강에 시체 버리고 지금 막 피 물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나면은 그쪽 사업도 풀릴 거고, 이 2021년에 전혀 오르지 않은 이 부분, 그렇죠? CJ 제일당이나 풀무원을 한 번씩 뛰었는데 오리온은 한 번도 뛰지 못하고 오리온 가진 주주분들은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나가니까 여기 뭐 이런 채널 그어볼까요? 이런 하락 네. 채널이 있었잖아요. 하락 채널에서 계속 이제 못 나가다가 이게 딱 머리를 들어 올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는 20개월 선에서 지지받은 거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적이 좋고, 오리온 홀딩스는 멀리 내다보고 지금 제약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큐라티스도 이제 뭐 상장 예정인 소식이 있고, 예. 그리고 지노믹트리도 이게 직접 투자를 뭐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상장한다면, 근데 바이오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코오롱 그룹이라는 나름 대기업에서 밀어줘도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그룹이 뭐 그렇게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고,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을 채워야 되니까 무슨 장례식 사업을 하고 꽃다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뭐 땅 빌려줘서 분양 사업을 하고, 이렇게 메꾸면서 버티면서 RO 하나라도 나올까, 라이센스 아웃 하나를 기술 수출을 하려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주주분들은 하염없는 기다림과 하염없는 주가 하락을 맞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뭐 정지가 나오고 이런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오리온처럼 쌓아둔 돈이 많잖아요. 과자 마이구미 팔아가지고 쌓아둔 돈 가지고 새로 조금 거기서 좀 빼가지고 고간에서 조금 빼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거. 그렇다고 오리온이 이 뭐 하나가 사업이 바이오 사업이 하나가 실패한다고 해서 오리온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바이오 기업 직접 투자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인 투자가 훨씬 낫지 않나. 그러니까 유한양에도 그런 거예요. 유한양이 안티프라민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그것만 팔아도 망하진 않아요. 근데 안티프라민 유한양에 뿌려둔 회사가 5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50개의 바이오 벤처 회사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한양행의 지분 아래서 투자하는 게 나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업종은 다르지만 오리온 홀딩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중국 바이오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중국 시장에 바이오를 노리고 투자를 한다면 오리온 홀딩스가 나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솔직히 물론 좋아요. 에코프로비엠, LNF, 거기서 고점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30%를 드시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예. 불타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거 되게 능력 있고 이러시는 분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이 어렵다 하면 2009년에 오리온 홀딩스가 여기서 물론 이게 분할 전의 주가입니다. 근데 오리온 홀딩스가 2009년에 20개월 선에서 출발해가지고 6,000원대에서 2013년까지 한 4년 만에 10배가 되잖아요. 여기서 10배가 가요. 여기서 10배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그 시점에 왔잖아요. 딱 예. 여기 빨간색이 20개월 선인데 20개월 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시작되고, 여기서 물론 시세가 저물었지만 지금 다시 20개월 선 돌파하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봐야 뭐 17,000원, 16,000원 뭐 요 정도 수준일 텐데 너무 안심이 되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투자를 하실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또 엄청 올라가지고 막 이게 위에 막 있잖아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막 불안할 때, 예. 그때 불안하잖아요. 막 계란이 깨질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럴 때보다는 굉장히 안심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큐라티스가 mRNA 백신을 국산 백신을 성공하면은 뭐 이거는 정말 그거는 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뭐 성공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mRNA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가 취한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mRNA 백신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모멘텀도 약간 있고 그거는 그냥 1%의 기대만 하세요. 1%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것만 기대를 하고 어쨌든 중국 바이오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뒤에 든든한 제가 사업으로 쌓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무너진다고 뭐 그렇게 바이오 기업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약간 두렵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산과 골이 깊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볼 때요. 오리온과 오리온 홀딩스 주가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설명한 걸로는 오리온 홀딩스를 설명드린 거죠. 네. 오리온은 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닥터유 구미랑 그 닥터유로 바꾼 그 용암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쪽에서 그 물은 좀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리온 좋아하는데 물이 그게 비싸요. 삼다수보다 비싸게 파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삼다수를 사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다수 물맛 좋아하셔서 다른 물 절대 쳐다도 안 보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용암수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격을 편의점에서 100원을 더 받고 아무리 뭐 좋은 데서 뽑았다고 한들 그 100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생뚱맞게 갑자기 들어온 신상을 거기다 돈을 더 낼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약간 실패한 것 같고 닥터유를 얼른 바꿔서 닥터유 브랜드가 지금 워낙 잘 돼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서 중국을 공략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사업의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코파이는 계속 잘 되는 거 맞는데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가 오늘 그 또 설명할 취지에 더 맞고 일단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오리온 홀딩스를 하시고 좀 물 사업이 풀리면 오리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초코파이나 이런 건 좋아요. 오감자나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게 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용암수가 잘 좀 풀리면 좋겠고 어쨌든 초코송이나 뭐 저기 오감자 좋아하시는 분은 오리온 계속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실 분은 지금 오리온 홀딩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리온 홀딩스 그냥 일봉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일봉도 지금 좋아요 보시면은 4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런 식이잖아요. 이 일봉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아까 이 월봉으로 크게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일봉으로 보면은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하락 채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어제 보세요.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 거래량이 확 실렸죠. 이게 딱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기적으로 월봉을 보면서 얘기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4월 달에 급등을 한번 하고 네. 지금 한 5개월을 이렇게 하락 채널을 내려왔죠. 그 다음에 뚫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여기까지 열린 거죠, 지금. 19,000원 선까지 열려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19,000원까지 오른다고 해도 월봉으로 보면은 바닥이에요, 바닥. 완전히 바닥이 지금. 네. 예.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너무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오리온도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예. 좋긴 해요. 예. 제가 물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얘기는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얘도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조금 쉼표를 찍고 호흡을 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지금 어울리는 게 오리온이랑 오리온 홀딩스예요. 지금 솔직히 막 2차 전지 수소 보시면은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세요? 잘 네. 가고 빠른 건 좋은데 봉을 보고 있으면은 숨이 턱턱 막혀 너무 막 이게 막 사람이 뭐라 그래 피가 끓는다고 해야 되나? 네. 봉이 막 빨갛게 막 불기둥이 팍팍팍 솟아버리니까 이게 막 너무 막 그래요 좀 느낌이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차 타는 느낌이에요. 네. 청룡열차 너무 오래됐나? 자이로드롭 타는 느낌이고 회전목마 타고 조금 사진도 찍고 쉬고 싶은 사람들 오리온 홀딩스에 가서 미리 길목시키기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면 투자 전략도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뭐 다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네. 오리온 지금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 사이 너무 좋아요. 오리온이요. 오리온 너무 잘 눌려 있거든요. 지금 이런 차트가 좋아요. 뭔가 이 위에서 호떡 누르개 아시죠? 호떡 누르개. 네. 호떡 누르개를 호떡 찍어 누른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좋거든요. 한번 튀어 올라다가 쫙 눌렸잖아요. 그 다음에 호떡 누르개가 딱 뜨면 호떡이 탁 부풀어 오르잖아. 바로 네. 그 약간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눌려 있으면 눌려 있을수록 그 용수철 스프링의 탄력이 완전히 그 압축이 되거든요. 축적이 되거든요. 그게 튀어 오르면은 팍 튀어 올라요. 예. 12만 원, 13만 원대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표는 한 15만 원 정도 전 2020년 그 주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오리온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500원에서 19,000원 일단 정고점까지는 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은 한 번씩 뛰었거든요. 이번 네. 연도에. 자 보시면 CJ 제일제당은 5월 달에 이미 한번 시세를 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풀무원도 얘도예요. 얘도 5월 달에 한번 시세를 딱 내줬어요. 그때 소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은 가정 간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쵸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수혜를 봤어요. 근데 오리온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리온도 물론 그게 있었어요. 아 집에서 게임하면서 과자 꼬북칩을 먹는다. 이게 있었거든요. 브레이브걸스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서 꼬북칩 선전하잖아요. 꼬북칩을 먹는다. 근데 그 이슈를 하나도 못 받았어 그때. 얘네는 그걸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야 용암수가 안 된다던데 그게 악재가 작용했어. 그리고 중국 사업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유통을 못 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전혀 코로나19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가 축적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다가 이 기술적인 모습까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회전목마 타면서 좀 셀카를 찍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실 분들. 예. 네. 자이로 드롭 타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제발 내려왔으면 내려주세요. 관리인 아저씨 이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은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은 아이센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SK하이닉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2차 전지, 철강 업종을 관심 섹터로 꼽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SK하이닉스, 세경하이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태경 BK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급이 좀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오늘 장 전략 김태성 팀장께서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굉장히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급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ECB 혹은 테이퍼링 혹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 시간에 기사화가 되고 뉴스화가 되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와 함께 이제 반도체 지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시초의 갭상승 출발은 굉장히 유력한데 갭상승 출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붙어줘야 되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다 혹은 매도다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관망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한층 더 레벨업이 되려면 물론 2분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혹은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내줬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닥은 좀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위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창원 차장님,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관심 종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까지 국내인 1차 백신 접종률이 67.3% 나왔고요. 완전 접종률이 40.3% 드디어 40%를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1차 접종률은 일본과 미국을 좀 추월한 상태고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시장 조정 받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측면이었고요. 완전 접종률이 40% 넘어가는 순간부터 보통 일본 시장도 완전 접종률 40% 넘어간 다음부터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선진 증시도 완전 접종률 40%이 넘어간부터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최근에 완전 접종률 40%를 육박을 하고 어제 넘어가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코스피가 4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BBI주라고 해서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이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물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소재 장비단에서는 좋지만은 최근에 이런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대표주와 위드 코로나를 말하고 있는 고급 소비 관련 종목들, 카지노, 항공, 의류 소비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두루두루 포트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미국 증시가 흔들려도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받는 영향이 적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남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은 거래량 부진하지만은 오늘 시장이 갭상승하고 이후 눌릴 때는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 이전에는 시장이 부진했지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추석 명절 이후에는 더 좋은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 시장 우리가 줄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장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관심주로 갖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급 그리고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삼성전자 대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고 SK하이닉스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변동성적인 측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11만 원 돌파 시에는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환 차장께서는 아이센스 관심주를 꼽으셨네요. 네, 라이센스가 이제 지금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속 협당 측정기라고 측정기인데 동사가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 시장에서는 국내 1위 업체이고 기술력은 거의 독보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이제 승인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제 미국 시장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일단 연속 협당 시장 자체가 이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한 48%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데 동사가 이제 보통 밸류가 15배에서 16배 정도 지금 최근에는 3년, 4년 사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서 이제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우상향 중에 있는데 동사가 어쨌든 이 연속혈당 측정기 시장에서는 동사의 제품이 가격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혈당 측정기에 대한 OEM 생산 능력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5배, 16배 정도 거래되는 거는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타겟 PER 최소 20배, 이게 실제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이 짓습인데 보수적으로 20배 줘가지고 1차 45,000원, 2차 5만 원 정도 타겟 목표가 보고선 현재가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서 아이센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체외 진단 기기 업체인 아이센스 관심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개장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네, 예상체육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늘도 좋습니다. 0.57% 넘게 상승하면서 3,171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강합니다. 0.4% 넘게 상승하면서 1,047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이 현재 0.6%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피 시장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1% 이상의 강세 출발이 예상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부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3분기에는 매출이 70조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이 특히나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모두 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5조 7천억 원대를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한 것인데 비용 절감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는 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터넷주들의 이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옵니다. 일단 네이버가 40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7% 넘게 상승하면서 93만 원대에서 9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의 기대 조절이 필요하고 방향을 하지만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불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가 오늘 좀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현재 74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 92만 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G화학은 1% 넘게 빠지면서 71만 원대. 일단 오늘 배터리주가 조금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1% 넘게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랑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데 지난주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요.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사들였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83,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카카오뱅크가 0.8%의 상승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9,600원대, 7만 원대를 향해서 현재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가 오늘 1% 가깝게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WTI가 3% 넘게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강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0.7%의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넘게 상승 출발 집계가 되고 있고 HLB 오늘 강합니다. 4% 넘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어제 시장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65,800원대 거래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만나봤습니다.
네, 9월 16일 목요일장 모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좀 강했는데 WTI가 다시 한번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 측에서는 이 태풍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유가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양 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빨간불인데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0.4% 넘게 상승하면서 1047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좀 빠집니다. 0.4% 넘게 빠지면서 10만 7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가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방향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엇갈렸는데 기관은 조금 팔았지만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3거래일 연속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요. 이번 주에 7만 6천 원대에서 시작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선 강보합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합니다.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반부터 이 증권사에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0.5%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SK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오랜만에 좀 강합니다. 0.8%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3,500원대.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인터넷 플랫폼주들 오늘 다시 한번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배터리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현대차는 0.7%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0.5% 상승하면서 현재 27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69,900원대.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이 7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거래를 출발한 상황이고 시장이 출발했을 때와는 비교를 해보면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래도 강합니다. 0.7%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3천 원대. 일단 3분기에 들어서면서 3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한 목표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비움 오늘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4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지만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 주가가 40만 원대에서 45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HIB도 마찬가지입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강세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늘 시장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64,8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 현재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펄어비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다시 한번 한 계단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장 기분 좋은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가 오르면서 3,16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45%가 오르면서 1,0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같습니다. 코스피장에서는 개인이 827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8억 원, 43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83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23억 원, 기관이 103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오늘 장 출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시청지점의 정헌정 차장,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헌정 차장님, 오늘
오늘도 흐름이 괜찮네요. 코스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도 시작이 좀 상당히 좀 좋게 시작을 했다. 물론 좀 아쉬운 거는 뭐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게 보이긴 하고요. 예.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한 6영업일 만에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보합까지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1% 넘게 1% 내외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그 미국장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이 2차 전지 종목 대형주들이 좀 약세인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뭐 포스코 같은 경우, 그다음에 S-오일 같은 경우가 한 2에서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흐름이 좀 상당히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수급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바뀐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매수로 좀 들어온 지 집중 매수를 한 지 좀 시간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 얼마 전에는 한 8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던 그 주가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10만 원 이상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S-오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도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눈에 띄게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지금 뭐 떨어지는 건 없지만 아침 시작과는 좀 다르게 빨간색인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뭐 예. 아니면 보합권까지 떨어지는 모습 나와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좀 흐름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오늘은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인 약간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약세인 흐름이 수급 상황이 좀 좋지 못해서 좀 힘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있습니다. 0.4%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코스피보다는 탄력적으로 현재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원자력 테마라든지 메타버스 테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홍준표 테마, 그러니까 즉 대선 테마들이 바톤 터치 릴레이 하듯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어떤 개별 종목들의 심리가 괜찮은 상황이고 이런 개별 종목 심리뿐만 아니라 테마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047포인트 정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올해 최고점이 1062포인트인데 이런 흐름이라면은 1062포인트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침 쪽에 그 LPG, 액화 석유가스, 그러니까 석유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정유주가 강세입니다. 지금 그 S-오일 같은 경우에 3.4%, 그 GS가 1%가량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번 주부터 지금 정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가가 이제 또 상승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유주뿐만 아니라 이 석유 유통업체들까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SK가스, 흥국석유, 극동유화, 이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석유 유통업체들이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13%, SK가스가 12%. SK가스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을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대표주들 그 철강 주요 종목들이 강세인데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경기 회복이 또 이제 앞으로 미국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과 좀 연결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는 또 건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건설주가 동반해서 이런 간접 연관성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섹터가 건설 그리고 철강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 이제 12%가량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동양 EMP라는 종목도 있는데 유라테크도 지금 현재 8% 정도 강세고요. 그리고 동양 EMP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모센스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드린 동양 EMP 그리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무선 충전과 연관된 종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전자파 차폐시트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용 차폐시트 현재 특허를 완료를 했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런 그 차폐시트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테마적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테마가 좀 좋을 만한 이슈가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 EMP와 그리고 동양 EMP와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그 제네시스 순수 전기차 GV60이 600대 정도 리미티드 현재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정판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를 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무선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접촉식 무선 충전 기술이 최초로 탑재가 되는데 이 무선 충전과 연관된 기업이 유라테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라테크 그룹 내에 유라테크 그리고 유라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1차 벤더고요. 그리고 유라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GV60이 들어가는 무선 충전 관련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라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어떤 특허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해서 GV60과 연관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일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 무선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 특례를 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2년 동안 조건부 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 서비스를 대리점과 같은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충전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까지 이전에 또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또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테마가 좀 연속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모센스 같은 경우 11%,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양 EMP 같은 경우도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현재 또 실증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주로서 또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일단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좀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기가 1.7%, 두산중공업 1.6%, 일진파워가 4.4% 정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2% 내외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어제 UAE 원전 바라카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그 흐름이 오늘 장 초반까지도 현재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라테크와 아모센스 등 특징주를 짚어주셨고요. 자, 정원정 차장님, 오늘 코스피 특징 상황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 흐름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좀 그나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증권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좀 시장 관심에서 좀 멀어져서 증권주들이 조금 아직 약한 모습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증권사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증권사에서 이제 대출로 나가는 이 신용매수 이 자금이나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 보통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의 100%까지 이렇게 나가고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뭐 70% 내외로 이제 신용융자 자금이 나가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이 신용 매수 자금이나 아까 얘기했던 주식담보대출 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이제 하나둘씩 이 신용 공여를 약간 중단하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까지 어쨌든 이 신용 공여를 거의 자기 자본의 최대까지 다 대출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나가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금리를 이자를 받기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용융자 관련된 이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해서 이제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하실 거는 신용 공여를 좀 중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에서 한 축이었던 유동성의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신용융자 관련해서 이 한도에 찼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이제 회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힘이 더 생기지는 못하긴 하겠지만 신용 회수가 아니어서 힘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 한도가 다 차서 이 신용 공여가 중단이 되더라도 다시 또 이제 한도가 더 늘어나고 하면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이 풀로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힘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기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이게 이제 제가 증권주들을 좀 보자고 했던 게 신용 공여를 통한 이자 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키움증권이나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올해 한 1조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 최근에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서 주가가 좀 약세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제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 꺼내보았습니다. 네. 유동성 회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 특징 사항은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코스피 같은 하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는 잘 아시다시피 어제 그리고 이 거래일 전에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노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다시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쪽으로 현재 상승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 될까요? 테마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서 하루는 이 노마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하루는 또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철강 건설 이런 쪽으로 현재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일단 뭐 철강 건설 오늘 쪽에 상세 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쨌든 이 상승 흐름이 일시적으로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주춤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는 또 노마스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철강, 건설, 기계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노마스 관련된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쪽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가 원격 진료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어차피 릴레이식으로 계속 다음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를 좀 꺼냈고요.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또 꼽아보게 되면은 흥하해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또 특징주를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 어제에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거래를 시작했죠? 네네. 거래가 재개되면서 그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갔었다가 네. 18개월 만에 현재 다시 또 거래가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흥하해온이 오늘 그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여서 오늘 점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1차적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될 뻔했었다가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흥하해온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예. 유통 주식수가 너무나 작습니다. 지금 장금 상선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8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유통 주식수가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어찌 보면 예전에 우선주가 급등 현상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우선주의 급등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결국에는 유통 주식수가 너무나 작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급등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흥하해온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 사업부 전체 매출의 80%가 컨테이너 사업부인데 이거를 장금 해온 그 상선 쪽으로
일시적으로 매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급 상선이 이 흥하유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85% 지분에 대해서 1년간 또 보호 예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적은 유통 주식 때문에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점상한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에 유통 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또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어찌 보면은 그만큼 물량 확보 적은 유통 주식수가 작은 상황에서 그만큼 또 물량 확보가 잘 됐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2, 3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2, 3거래일 정도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상학과 현상이 풀렸을 때는 이제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도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사권으로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틀 전 같은 경우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좀 쓰자면은 인적 분할은 같이 먹는 거고 물적 분할은 이제 혼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지분을 다 가져가게 되면서 자회사로 두는 거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자회사를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덕단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은 자회사를 이후에 상장하게 되면은 그래서 유동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지분을 좀 같이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반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안 되게 되면 조금 회사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되게 된다면 주주 입장이 좋은 거고 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흐름은 안 됐을 경우에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 차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대한광통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광섬유 코어 이제 제조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의 광섬유 일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았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까지 이제 매출 성장률도 상당히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올해까지 3년 연속 20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는데요. 다만 이 부진이 이번 3분기까지만 이 적자가 되고 4분기부터는 흑자로 좀 바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실적을 봤었을 때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22억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한 247억 정도로 크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추석 전후로 해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대가 좀 바뀔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당분간은 아직까지도 이제 비대면 생활이나 이 문화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를 비롯해서 뭐 유럽, 미국이나 이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투자 정책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광섬유 시장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일본 제품 대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제품 대비해서는 기술 경쟁력, 그러니까 품질 경쟁력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이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실적 개선이 앞으로도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3분기까지 약간 주가가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좀 빠진 이런 주가가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3,2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4,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대한광통신 공략주로 가져오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어떤 공략주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롯데 관광개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노마스크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노마스크 관련해서 항공 여행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항공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숙박이라든지 숙박까지 연관된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이쪽이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에서 숙박과 그러니까 호텔 사업과 카지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달, 8월달 휴가 다녀오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보실 건데 제주도 호캉스 관련해서 매출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예. 이번 주 주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추석인데 9월달 추석 그리고 또 10월달 되게 되면은 또 대체 휴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여행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수에 또 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달 노마스케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해외 관광객 유입, 그러니까 카지노 이 부분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행사도 다시 유치가 되게 되면서 호텔 사업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에 흑자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3분기는 흑자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자폭 축소를 시키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되고 4분기에 한번 흑자 전환을 기대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300원에서 28,0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5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중인 롯데관광개발을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1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BNK 금융지주를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 대폭적인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은행 중에서 가장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도 520원으로 지난해보다 6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배당 매력도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에서는 삼성 SDI를 다뤘습니다. 반도체 칩 공급 차질로 3분기에 중대형 전지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가 이를 상쇄하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IBK투자증권에서는 W게임즈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회사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지난달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만큼 밸류에이션 상승이 전망되고요. 이번 상장으로 현금이 유입되면서 이 캐주얼 게임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역량 있는 개발사의 인수합병까지 기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롯데아이마트를 다뤘습니다. 롯데그룹이 한샘그룹 인수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했고 이 투자가 마무리된다면 회사의 B2B 매출액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최근 가전 판매량 부진으로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피하기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에서는 SK를 다뤘습니다. 어제 회사는 첨단 소재 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5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그룹의 사업 강화가 기대되고요. 최근에 이 개통 한계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SK E&S가 재조명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들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 DDR5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ISC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 비중이 5대 5인데요. 올해는 이제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26% 증가한 1,53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서 한 140% 정도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CPU에도 최초로 이제 동사가 만드는 러버 소켓이 사용되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갖고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 비중을 현재 지금 약 50% 정도에서 61%까지 좀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러버 타입 소켓이 비메모리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 비메모리 분야로 좀 더 커지고 있고요. 이 추세에 맞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양산하는데 이제 테스트용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종목을 좀 크게 보는 이유는 DDR5로의 전환이 이제 차츰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격 상승과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DR5로의 변화가 대부분 후공정에서 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소켓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30%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좀 신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에서 이제 도금 특허를 좀 인수를 해서 이제 5G 쪽 향의 좀 제품 준비 중이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버닌 소켓이나 아니면은 테스트보드 같은 이제 신사업도 진출을 해서 이 부분이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R5 관련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눌림 아니면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좀 지우면요. 제가 지금 선을 여기 딱 하나 이제 24,700원, 25,000원 정도에 그려놨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돌파를 좀 시원하게 못하다가 여기도 못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되게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종목을 조금 길게 중장기로 봐서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ISC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국에서 불고 있는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사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빅테크 규제 움직임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달에도 방문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줄줄이 강압적인 요구를 하면서 국민들의 그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톤이 낮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그 현재 왕이 같은 경우에는 북핵 그 대표자들이 한미일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장 내년 2월 달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지지 의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재미있는 부분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죠. 영토나 주권, 안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 또 호주와 우리나라 간의 군사적 훈련이 계속 연달아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쿼드와 나토 국가 간의 그 외교적 밀착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서는 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강하게 좀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앵글로색슨 정보 동맹인 파이브스 아이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 예.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의 참여 국가의 군사적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했는데 이 부분을 정의용 외교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직도 한한령이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으로 인해서 이 한한령이 해제되는데 뭐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온적인 그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아주 소극적 대응만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신차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K-팝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방송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K 컨텐츠의 뭐 중국 내 유통뿐만 아니라 공연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홍색 그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방탄소년단, 엑소, 아이오 팬클럽 계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블랙 그 핑크의 리사나 로제 그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 30일간 그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홍색 정풍 운동이 좀 너무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중국 쪽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PC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 중공업의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철수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또 현대차, SK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중국 내 사업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공장 매각뿐만 아니라 사업까지도 지금 매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주재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GDP 대비해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지고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시 채용한다든지 시장 경제로 회귀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된 비중 축소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의 비중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규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테크 규제가 각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지금 빅테크 규제가 지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미국 규제 배경과 중국 규제 배경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상계사에 대해서 뭐 시장 지배적인 그 권한을 남용했던 문제, 또 불공정 거래를 들어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또 과징금도 2,074억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든지 가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그 한 20년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효율성 증가 그리고 소비자 후생, 국제 분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킬러 M&A 방식을 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재능이 있는 엔지니어를 많이 보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풍부한 현금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또 새로운 사업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라든지 아이튠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파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규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유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기부라든지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그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제도를 투명성 있게 방법론적으로 중국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 그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의 그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차별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시장 경쟁 촉진과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핵심은 그 플랫폼의 독점 종식 법안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플랫폼에 입점해서 다른 경쟁자와 차별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촉진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뭐 세계적인 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정성 그리고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 효과를 중시하는 이런 그 잣대를 들이대서 독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위반 사항과 관련된 저촉되는 미국의 그 가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 분할이라든지 사업 부분 제한 같은 정책이 취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도 시차를 두고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내 기업의 빅테크 규제 소식인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글 갑질과 관련된 그 법안이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과 관련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 앱 마켓 사업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모바일 콘텐츠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내부 결제 시스템에 자신들의 유료 웹이라든지 콘텐츠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링크를 걸어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그 사업자들의 경쟁을 좀 위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EU 쪽에서도 이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관련된 규제법은 이제 6개월 뒤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군요. 예.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93곳을 그동안에 M&A를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브레인,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커머스, 페이, 그리고 뭐 뱅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많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를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과 관련된 그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재 법안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개정안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슈퍼 울트라 갑인 온라인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쇼핑몰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경쟁자와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든지 일방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네이버나 쿠팡, G마켓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뭐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둘지 그리고 분쟁 해소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범위까지도 이제 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그 정부가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서 레임덕이 빠졌기 때문에 또 국회도 이 법안 처리를 2순위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부터는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대선이 지나야 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 규제에 민감한 외국인들은 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간 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4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번영을 이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유가 사라진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자신의 갖고 있는 부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좀 다르게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정책이고요. 또 방법론적으로도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뭐 중국의 악재는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관적으로 접근하시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기업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초반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 관련주들인데요. 이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3%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간밤 WTI는 3.1% 상승하면서 이 배럴당 72달러 61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 멕시코만 원유 시설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간밤 미국에서는 엑소모빌 등 에너지 관련주가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석유 도소매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 에너비스 계속 상승하다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18,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구석유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8,5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가스 오늘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연내 수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장 초반에 16% 상승하면서 18만 5천 원,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들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그리고 철강 감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 감산을 위한 이 철강의 감산 조치로 이 타이트한 철강 수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JP 모건에서는 국내 철강주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기관은 13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3,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SK그룹이 2025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소재 사업에 5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SK 주식회사는 15일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첨단 소재 사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식회사 SK와 자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 2조 7천억 원, 화합물 배터리 소재에 1조 원,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1조 4천억 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주식회사 SK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인 왓슨도 1조 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합니다.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의 생산량을 증대하고 EUV 포토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양극재를 연 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공장 등을 확장하고 실리콘 은극재도 2023년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SK 측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및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 핵심 소재 선점을 추진 중이라며 고부가 고성장 신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글로벌 협업, 그리고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산업으로 몸집을 확장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자산 재조정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15일 주식회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구미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한화시스템이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구미 사업장은 총 8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이 회사 광산 분야의 폭약 점화 장치인 신관과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북 보은 사업장을 미래 첨단 방산 무기의 허브로 구축하기로 하고 생산을 합치기로 하면서 구미 사업장이 비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한화 측은 유휴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매각으로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의 거래 가격은 미정이며 이번 MOU를 통해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부지 실사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거래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서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몰리며 빠르게 몸짓을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수신금 잔액 규모는 39조 2,860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 4,110억 원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지난달 수신금 잔액 규모가 27조 7,586억 원으로 전달 대비 5,810억 원이 늘었습니다. 두 은행의 수신 규모는 이미 제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상위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경남은행의 39조 6,090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인터넷뱅크의 수신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건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언제든지 돈을 빼 투자금으로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의 한도 증액 등 공격적인 영업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일부터 예적금 기본금리를 0.3에서 0.4%포인트가량 인상했으며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인 세이프박스의 금리도 0.3%포인트 인상돼 연 0.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함에 따라 항공업계는 다음 달 무급휴직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일에서 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의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장이 안 됐다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30일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업계와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